이 사람이랑은 친구를 해야겠다.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생각을. 미안. 이 관점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친구를 하고 싶었고, 그 모든 것에 홀려서 한 달 뒤에 너무 푹 빠져서 지금까지. 지금은 갈수록 더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남편을 만나게 된 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 꼭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겟레디 믿음인데, 메이크업 하는 걸 찍어보면서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세수하고 스킨만 바른 상태라 굉장히 지금 못 봐주겠는데 빨리 팩을 붙일게요. 팩은 이거 아비브 콜라겐 팩인데 제가 화장만 하면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엄청 찾아봤는데 이 얼굴의 온도를 낮춰주면 덜 뜬다고 해서 집에 있던 요거를 써봤는데 확실히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하기 전에 꼭 팩을 붙이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팩이든 뭐 이 토너 패드든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보니까 웃기네. 한 5분 정도 두는 것 같아요. 지금 11시 5분 전이니까 11시까지 한번 붙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남편을 만난 이야기는 늘 언젠가 풀고 싶었지만 드디어 풀게 됐네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거는 27살에 남편을 처음 알게 됐어요.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연애하기가 진짜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그때 남편을 만나기 전에 한 1년 정도 연애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결혼을 일찍 할 생각이 없었고 결혼을 일찍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너무 누군가를 만날 때 결혼 상대일까? 생각하면서 사람을 더 가려서 만날까봐 안 그래도 좀 까다로운데 더 가려서 만날까봐 한 35에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팩하는 모습은 좀 그래서 5분 지나서 팩을 이제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대 후반에 누구를 연애를 하는 게 되게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점점 더 까다로워지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소개팅도 한 모르겠어요. 5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팅이 필요하다고 소개팅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좀 쪽팔렸어요. 뭔가 나는 연애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맞는데 그게 들키기 너무 싫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진짜 가까운 친구들 혹시 할 사람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게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 중에 마음에 들었던 적이 없고 한 10번 정도 해봤는데 제 스타일은 소개팅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팩을 끝나고는 이제 수분크림을 바릅니다. 이 제품. 루시오 제품이. 물론 이제 그때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만나거나 뭐 모임을 많이 갔기 때문에 모임에서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사내 연애는 한번 해봤는데 그 안에서도 환승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었어서 그 사내 연애는 꿈을 안 꿨고 모임을 나가면 어차피 한두 번 보고 제가 뒤풀이 같은 걸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좀 알 수가 없어요. 외모밖에 알 수가 없는데 전 외모보다는 약간 그 사람의 성향, 성격, 취향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사람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겠으니까 뭔가 연락을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모임으로도 만나기 어렵고 그래서 그때 튤립이라는 그 소개팅 어플을 했었어요. 그 나랑 비슷한 가치관의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자기소개나 이런 설명을 보고 그 다음에 얼굴을 보고 대화를 결정하는 그런 소개팅 어플이 있었는데 튤립으로는 한 2명 정도 만났었어요. 소개팅 앱을 써야 될 만큼 사람을 만나기 진짜 어려웠다. 그렇지 않아요? 잘 없지 않아요? 특히나 이렇게 제 취향은 여기 자료 화면에 이렇게 넣을 수 있으면 저는 좀 그때 연애를 하면서 느낀 게 취향이 좀 있으면서 야망이 있는 사람 취향도 있고 야망도 있는 사람이 제가 좀 찾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 취향이 있으면 너무 우울하고 야망이 없고 맨날 퇴근하고 게임만 하더라고. 생각이 너무 많아. 취향이 있으면. 그리고 야망이 있으면 또 취향이 없어요. 일만 하느라.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제가 좀 좋아하는 거를 좀 찾는 거를 좀 좋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좀 야망도 있었거든요. 일에 욕심도 있어서
내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좋아하는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일도 열심히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 좀 존중하고 존경하기도 하면서 영감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를 원했는데 없는 거야. 없었어. 그래가지고 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거는 저는 그 블로그를 되게 오래 했어요. 블로그를 오래 했고 인스타도 되게 일찍 했어요. 2014년인가? 그러니까 10년 정도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제가 다른 게 있다면 온라인 친구를 좀 사귀는데 거부감이 없다? 저는 여자, 남자 상관없이 저랑 좀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으면 그냥 차 한잔 하자고 해요. 물론 한 번에 말하진 않아요. 그 사람을 팔로우를 하고 아니면 이웃 추가를 하고 꽤나 지켜보고 댓글도 달아보고 대화를 좀 해보고 그 사람이 쓰는 글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일지 좀 지켜보는 시간을 갖다가 괜찮은 것 같다 하면은 친해지고 싶다 뭐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대화를 몇 번 주고받다가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온라인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아무튼 남편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어쩌다가 인스타를 알게 됐는데 좋아하는 브랜드, 그러니까 팔로잉이 되게 많이 겹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읽는 책이 좀 비슷했어요. 그리고 되게 뭔가 남편이 그 전에 목공을 좀 배웠어가지고 뭔가 좀 멋진 디자인 브랜드 되게 많이 알더라고요. 그 목공할 때도 그렇고 많이 배웠대요. 그렇게 디자인 쪽에 좀 관심이 있으면서 마케팅 쪽에 관심이 많았던 때였는데 그런데 둘 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 되게 신기했어요. 여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저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되게 궁금했어요. 이 사람 읽는 책도 나랑 비슷하고 취향도 되게 비슷하다. 만나보고 싶다. 현생에서는 잘 찾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에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비롯해서 데미안 이거는 제가 또 그 당시에 관심 있었던 책들을 리뷰를 막 블로그에 남기고 막 그러길래 책에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 같아서 혹시 저랑 독서 모임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블로그에. 근데 그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정상 독서 모임 못한대. 그래서 뭐 그런 사정이 다 있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남편을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었냐 하면은 당연히 없진 않았죠. 남자인데 나랑 그렇게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일단 얼굴도 모르고 그냥 인간적인 궁금이 좀 더 컸어요. 물론 이성적인 궁금증이 없었다고 하면 뻥이다. 만나기 전에 게이가 아닐까라는 의심도 했어요. 약간의 의심을 하면서 일단 지켜보고 있었어요. 독서 모임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인스타도 열심히 보고 블로그도 열심히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군인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군인이라서 지금 못 나오는구나. 독서 모임을 못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구나. 남편이 나중에 하는 말이 그냥 군인인 걸 들키고 싶지 않았대요. 약간 군대를 늦게 간 편이기도 해가지고 이유는 자세히 물어봐야겠지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인스타를 보니까 어느 날 약간 서울에 있는 거예요. 휴가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차 한잔 하자 그랬어요.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망원에 있는 티노마드라는 카페에서 만나게 됐어요. 이거는 클리오 제품. 내추럴 브라운 색깔 전에서 그렸고 그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을 좀 해볼게요. 지금 계속 들고 있는 타르트의 팔레트인데 여기서 이 컬러 좀 베이스를 깔고 이걸로 코 쉐딩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섞어서 아무튼 티노마드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막 카페에서 바로 만나지 않고 망원역에서 걸어갔어요.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죠. 근데 만나기 전에 딱 뭔가 호감이 됐던 포인트가 자기가 이제 어디서 출발하고 지금 어디인지 위치를 되게 세세하게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세심하다 이렇게 느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기대를 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얼굴은 몰랐어요. 그래서 약간 뭔가 이성적인 궁금함이 있으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죠. 엄청 떨리진 않았어요. 워낙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는 게 익숙해서.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남편이 선글라스를 끼고 왔고 그리고 되게 조그맸어요. 아담했어요. 제가 작으니까 좀 덩치가 있는 사람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되게 왜소하고 뭔가 이 선글라스 낀? 이렇게 약간 긴장한 남자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랑은 친구를 해야겠다.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생각을 미안. 그러고 이제 카페 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잘 통했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처음 봤는데 한 5시간 좀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카페 하나에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 제가 딱 키티버니 포니에 갈 일이 있었는데 키티버니 포니 쇼룸 가실래요? 했는데 좋대요. 자기 안 그래도 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또 제가 그 파인드 스토프라는 망원동에 편집샵이 있는데 마침 근처니까 거기도 가실래요? 했는데 좋대요. 자기는 심지어 그 파인드 스토프 생겼을 때 초창기부터 다녔다는 거예요. 저보다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이런 것들이 너무 잘 통했어요. 그리고 또 그때 소소문구에서 한 디깅전 씨가 있었는데 그것도 보고 싶었는데 걔도 보고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갔는데 그거는 마감이었어요. 눈에 이렇게 조금씩 음영을 더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또 웨이팅 걸어놨지만 결국 못 갔지만 그러고 그 근처에 카페에 가서 또 대화를 했으니까 하루에 카페만 2개 간 거지. 저 누구를 처음 봤을 때 그 정도로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날 좀 이상했어. 남자들이 뭔가 관심이 있을 때는 저는 눈빛에서 티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느끼한 눈빛이 있어. 로맨스 눈빛이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얘도 나한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파인드 스토프 가는 길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술 좋아하냐고. 술 좋아하는 거 왜 물어보지? 약간 그때 느꼈어요. 약간 잠재적 여친 후보로 그런 걸 물어보나? 그런 약간 눈치를 빡채긴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향 같은 거 좋아하냐? 아무튼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나한테 관심 있나? 이런 생각을 그때 잠깐 했는데 그래도 되게 애가 잔잔하고 차분하고 뭔가 나한테 관심이 그렇게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 그래서 그렇게 첫 만남이 그랬고 남편은 알고 보니 저를 만나기도 전에 저랑 인스타 팔로우 하기도 전에 저랑 친한 매트리스 브랜드를 하는 실장님이 계신데 그 실장님의 제 사진이 올라온 적 있거든요. 근데 그 실장님이 사진 찍는 걸 좀 좋아해서 제 사진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궁금했다는 거야. 그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한테 호감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몰랐어. 근데 남편은 그 인프제거든요. MBTI가. 그래서 좀 그러니까 소심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먼저 만나자고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온라인으로 아마 친구를 만나봤으려나? 아무튼.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먼저 막 연락하고 이런 걸 보고 지금은 사람들한테 인스타로 먼저 만나자고 엄청 잘해요. 그래서 남편은 제 덕분에 우리가 결혼했다고 만나자고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아직도 해요. 아무튼 그렇게 처음 만나고 남편은 이제 휴가가 끝나서 군대로 돌아갔고 아무래도 그때 대화가 너무 잘 통했다 보니까 카톡을 계속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썸이라고는 생각 못했고 좋은 친구? 근데 나한테 되게 소중해질 것 같은 그런 친구?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찾기가 진짜 어렵다는 걸 아니까 이성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진짜 좋은 가까운 사이로 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때 남편이 군대에 있는데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더라고요. 그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언젠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지구에 태어난 이상 지구를 무대를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그 말을 보고 약간 바로 캡처했어요. 되게 대단하다 이 사람. 네, 야망이 있는 거죠.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그냥 당연히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냥 나는 영어 잘 못하고 하니까 그냥 한국에서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지구에 태어났다. 이 관점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친구를 하고 싶었고 그 남편이 제대하기까지 3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계속 이제 카톡 주고받고 하다가 제대를 하고 그때도 사실은 이게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이성적인 감정이 있는지도 그때도 사실 몰랐고 그냥 얘 나한테 관심 있나? 이 정도? 근데 아무튼 전역하고 제 남편 생일 때 제가 이상하죠? 내가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도 오마카세 사주고 케이크 사주고 막 편지 써주고 별짓 다 했어. 그냥 이 사람이 진짜 내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그냥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모르겠어. 저 그렇게 어장관리하는 사람한테 관심 없으면 그냥 이런 편인데 그냥 이상했어. 그냥 내 직감이 그랬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잘해줬어. 근데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말한 날이. 근데 나는 없는데 라고 말했어요. 근데 남편이 알겠다고 했어요. 걔도 이상해. 보통 그러면 뭐야 나한테 그럼 오장인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얘는 또 그런 게 없어.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대.
그래서 그 이후로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다가 제가 제주도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타로를 봤는데 그때 약간 연애운을 봤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인정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내가 얘한테 관심이 있나? 이성적으로도 관심이 있나? 그때 약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말하길 제가 그 제주도에서 타로 보고 온 날 이후로 제가 말투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내 말투도 묘하게 바뀌었고 이건 썸이구나 하는 느낌이 서로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영화를 어느 날 보러 갔고 그날 남편이 손을 잡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귀기 시작했어요. 신기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이성적인 마음이 크지 않았음에도 사귀었고 물론 설레긴 했죠. 좋아하긴 했는데 취향이 있고 야망이 있는 건 맞아. 근데 원래 제가 선호하고 만나던 외모 타입이 아니었어요. 이거 맞나? 생각을 하다가 남편이 워낙 자상하고 워낙 다정해서 그냥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모든 것에 홀려서 한 달 뒤에 너무 푹 빠져서 지금은 갈수록 더 좋아요. 갈수록 더 좋아. 그렇게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신기하죠. 남편이 좀 남들과는 달랐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길을 걷는데 바닥에 약간 뭔가 튀어나오는 데가 있거나 하면은 엄청 여기 언덕 조심하라고. 그리고 찾길 쪽으로 가지 않게 이렇게 에스코트 해주는 거예요. 그걸 아직까지 알아서 약간 경호원처럼 아무튼 엄청 케어를 해주거든요. 그런 사람도 일단 처음 만나봤고 남편처럼 저를 그렇게 사랑한 사람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얘 사랑이구나. 그런 거는 좀 사례를 내가 적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기도 하지만 아무튼 남편은 정말 한결없고 오히려 점점 더 잘해줘요. 지금 4년 정도 됐는데 맨날 예쁘다, 귀엽다, 사랑한다 그런 말은 진짜 기본으로 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귀고 한 1년 좀 넘어서 동거를 시작해가지고 2년 같이 살고 결혼을 한 건데 그 2년 동안 같이 살 때 남편이 집안일 거의 다 했어요. 요리도 해주고. 제가 그때 초반에는 사업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회사를 다녔는데 너무 일하는데 온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도저히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아니어서 그냥 유일하게 설거지 하나만 하랬는데도 설거지를 2주 정도 안 하기도 했어요. 근데도 늘 괜찮대. 그래서 지금은 제가 너무 그때가 고마워서 집안일을 좀 더 많이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먼저 저한테 해줘요. 그러면은 저도 고마워서 하게 돼요. 남편이 먼저 그렇게 뭔가 나를 위한 행동을 많이 해주니까 저도 남편한테 해주는 거 정말 아깝지 않은?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지금 남편이 포토그래퍼잖아요. 근데 그때 군인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편이 군대 가기 전부터 사진을 했냐? 아니에요. 저를 만나기 시작하고 나서 카메라를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백수랑 만난 거예요. 근데 저는 28이었고 남편 26이었어요. 제대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한 건데 그때 만나면 보통 남자들의 직업이든 뭐 돈벌이든 이런 걸 신경 쓰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사람은 다르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 긍정적이고 야망이 있고 감각도 좋고 사람 똑똑한 것 같았어. 이 사람은 뭔가 될 것 같았어요. 그냥 그런 확신이 있었어. 그래서 뭘 하고 싶냐 했을 때 뭔가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때 뭐 에디터니 마케터니 몰라. 근데 어느 순간 카메라를 사더니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 후암동에 남편이 살았는데 5층짜리에 그 계단, 그러니까 엘베도 없는 그 건물. 그 집에서 한 칸에 그냥 하나씩 조명 조그만 거 사고 배경지 사고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독학을 그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진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첫 2년은 거의 뭐 돈 못 벌었죠, 남편은.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그 군인일 때 그 테슬라 주식을 산 게 좀 잘 된 게 있었어요. 몇백만 원짜리가 있어서 그걸로 생활비를 썼고 그리고 월세 조금을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남편은 맨날 컵라면 먹고 삼각김밥 먹고 버텼는데 저는 그때 그래도 돈을 꽤 벌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내고 근데 더 있는 사람이 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깝진 않았어요. 잘 될 거라는 게
그 믿음이 아직까지 있고, 물론 그 과정에서 싸웠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 결혼을 할 당시에도 남편은 모은 돈이 없었어요. 사회생활을 많이 못했다 보니까 지금은 훨씬 잘 벌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겼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스타로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화장도 얘기하다가 다 했어요. 이제 좀 이따가 옷 입고 올게요. 아, 아이라인 그리고 이 점까지 찍어야 돼. 이 점이 원래 있는데 점이 얼굴에 많은데 점을 찍어요.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오늘 화장이 좀 음영도 조금 아쉬운데 완벽할 수 없지. 아, 뭐가 났어요. 이렇게 옷까지 다 입고 점심도 먹었어요. 아무튼 오늘 인스타그램으로 남편 만난 썰 풀어드렸는데 중간중간 스크립트 없이 그냥 즉흥으로 하다 보니까 얘기하지 않고 넘어간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대댓글로라도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안녕.